개장 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들어가기 전에 시황 먼저 체크를 해보고 들어갈게요. 저희 FOMC를 떠나보내고 미증시 상황도 보면 안정을 좀 찾는가 했더니 어제는 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엇갈린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는 코스피 0.67% 하락에 코스닥은 1.25% 하락으로 낙폭을 조금 더 벌려가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보면 시장이 조금 불안해요. 좀 공매도 영향도 있을까요? 완전히 지우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공매도 개시까지 아직은 조금 시일이 남았다는 점도 있지만 좀 복합적인 이유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미 이 하락과 관련된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부터 나왔습니다. 지수물 같은 경우에는 버티는 흐름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만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았죠.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양봉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지수와 그리고 하락 종목 개수도 상당히 많은 형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좀 많이들 이야기하실 테지만 몇 가지 더 이유가 지금 복합적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정치적인 영향도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와 관련된 선거기일들이 또 추가적인 발표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도 일부는 분명히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인플레이션, 특히나 관세에 따른 이야기가 가장 부각받을 것 같은데 FOMC가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부터 이번 인하 사이클까지 계속 지켜봐 보면서 이렇게 스윗한 적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었어요. 오히려 동결인 게 스윗한 기조였다? 동결은 동결인데 시장을 달래주는 듯한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시장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만들고 있었다면은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해 아직 괜찮다, 확인된 부분 없고 미국 경기 괜찮다, 점도표로까지 확인이 나왔다 보니까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뒷속내가 따로 좀 빠져 있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 예상치 대비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하방으로 내리는 모습이 있었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올리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월이 어르고 달래줬지만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4월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협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공매도 우려감, 관세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 이 세 가지 모든 게 이제 겹치는 상황이다 보니 외국계들의 전일 매도세가 정말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장도 일단 마찬가지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라온 폭에 대비해서 물론 하락폭이 이제 좀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 지수물이 특히나 이렇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강한 구간에서는 다른 중소형주들이 항상 이렇게 힘을 못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하필이면 또 이런 악재성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겹쳤잖아요. 네. 하나그룹주들이라든지 아니면 FDA 승인 실패한 HLB라든지 이 수급들이 사실 원래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아니면 손절매가 나오는 구간이 나온다면은 다른 쪽으로 수급이 돌아줘야 되는데 외국계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를 때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섹터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한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한 시장이다. 전일장부터 지금까지 바뀌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자, 그럼 이에 따라서 좀 바라봐야 되는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할 건데, 저는 이런 경기 우려감을 관련돼서 시장이 내려갈 때 원래 방어주라고 하면 제가 우리 조방수라는 정말 예쁜 별명을 지어주셨던 것처럼 조선과 방산이 주축이었다면은 이제는 조선과 방산은 더 이상 방어주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구간입니다. 왜?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고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가격 부담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방어주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는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기 우려감이 붙을 때는 내수제를 보셔야 됩니다. 내수 소비재. 내수 소비재 하면은 최근에 우리 이거 다뤘던 적이 있어요. 라면? 네, 벌써 1,000원이라고. 네. 맞아요. 900원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저희 그러면 식품주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슈로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경기에 대한 불안감 살아있는 상황에서 경기 방어주를 연결해서 이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면값 인상으로 신라면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900원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0원이 됐다. 이제 농심에 이어서 오뚜기입니다. 오뚜기가 다음 달 1일부로 2년 5개월 만에 라면값을 올립니다. 총 16개 제품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7.5% 올린다라는 뉴스가 들려왔는데 식품주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주시죠. 지난번에도 농심 같은 경우에 더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쉬지 않아요. 이 앞서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빗발치는 구간에서는 내수 소비재들이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내수 소비재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는 게 바로 라면일 것 같아요. 특히나 가격 인가, 가격 정가, 인상으로 인한 가격 정가에 따른 수혜 부분,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우려감, 관세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소비재 가격 내지는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당연스럽게도 식품주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인상분을 평균적으로 7%라고 합니다만 크게는 10%까지 많이 올렸어요. 라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저렴한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즌 때도 정부에서 뭐 경기 안 좋을 때 정부에서 가격 인상 동결과 같은 억지로 막아드는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 버티다 못해 인상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네. 항상 이 구간에서는 주가 자체가 바뀌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뚜기나 농심 이런 종목들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미 앞선 시장에서 한 번 왔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24년도 때 당시에도 물론 이제 51만 원까지 오뚜기가 강하게 올라갔었던 이력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가격 인상과 관련 부분들이 안 나오니까 오히려 시장 내지는 기업의 부담감으로 작용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담감을 느꼈었던 지금 박스권 구간의 상단까지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자, 만약에 그럼 4월달 가까워질수록 인플레이션 우려 이러면서 갑자기 시장에 변동성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이 오뚜기는 더 높게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부터는 이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비싼 종목이 있고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오뚜기처럼 아직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았네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비교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특히나 지금 일단 오뚜기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앞서서 시장의 하락 종목이 거의 뭐 70% 이상 넘어가는 하락장 속입니다.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네, 아래 꼬리 빠르게 달면서 반등하는 모습까지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 조정폭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오뚜기에 대해서는 지난 고가 넘어선다면은 충분하게 매물대를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 붙일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하셨던 농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농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아래 꼬리 달고 1.65%가량으로 양봉을 띄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확실하게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이런 종목들을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조차도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네,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방향성, 자산이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 농심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만 이제 식품주에서 이제 고가에서 올라간 종목이라고 말씀 전해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좋은 큰 수익을 봤었던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풀무원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풀무원 정말 한 두 자릿수 대 수익률을 기록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의 뭐 70% 넘어갔었죠. 네. 네,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풀무원은 이미 너무 올랐네요. 라는 모습이 주가에 대한 조정분이 일부 나오는 형태로 보여줍니다. 네, 조정 나온 이후에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장 안 좋은 자리고 전일장도 안 좋았습니다만 그래서 추가적인 이탈이 강하게 나왔느냐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여기서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고가 대비한 종목들조차도 버틴다. 그러니까 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물론 개별적인 악재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풀무원, 그럼 식품류에서 가장 비싼 거 뭐 있을까요? 삼양식품. 저희 저번에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불닭을 싫어한다. 절대 이해 못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불닭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양식품 자체도 보시면 2%대 가량으로 지금 이 안 좋은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비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가 아닙니까? 비싸 보이네요. 네. 해외 매출 비중이 아무리 높아지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치 자체가 어마무시합니다. 네.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비싸 보인다라는 이야기 평가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시장을 좀 지탱해주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하락분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은 식품주들이 지금 이제부터는 좀 방어주 성향, 특히나 시장이 내려올 때 버팀목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앞서서 경기 우려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에서는 그럼 악재주와 같은 섹터들, 경기 침체나 경기가 부담스러울 때 움직이는 종목들까지도 함께 노려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해요. 뭐 하면 건강에 안 된다고 좋다. 건강 담배? 네, 담배 그리고 술. 네, 저는 술 거의 안 합니다. 좋아하긴 정말요? 한데.
예, 주식 일 시작한 이후로부터도 술을 평일에 한 잔도 안 마십니다. 굉장히 웬만하면은. 의외입니다. 네, 의외긴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담배 관련주라고 하면 딱 이거 생각나실 거예요. KTNG. KTNG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좀 배당 성향 쪽으로만 접근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KTNG도 지금 보시면 주가 자체가 어떻습니까? 저렴해요. 많이 빠졌어요. KTNG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따른 수출량 비중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고, 최근에 액상담배 내지는 이제 권련형 담배 여러 가지 제품군으로 제품을 다양화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따른 부분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담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기기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냥 연초 피시던 때보다 돈이 더 나가요. 더 나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점, 경기에 대한 우려감까지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점. 자, 우리가 앞서서 공매도에 따른 우려감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매도 우려감이 그럼 이 종목 보시면은 있습니까?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시가총액의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거나 대형주 그리고 경기 방어 섹터로 흘러가는 이런 종목들이 강세로 안정적이게 보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좀 너무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식품주 팔고 있는 이마트나 네. 아니면은 화장품이나 이렇게 폭넓게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은 언제든지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어주에 집중해보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통신주는 어떻게 보세요?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AI향과 좀 엮여있는 모습이 좀 강하기 때문에 통신주 같은 경우에 정말 통신 3사를 제외하고는 좀 힘들고 통신 3사 중에서도 하나만 봐도 된다. 그중에서 하나만 공략해봐도 괜찮다. 네, 저는 KT만 봐도 된다. KT만 봐도 괜찮다. 예, 맞습니다. KT. KT, LG, U+, SK 1등이 누굽니까? KT입니다. KT. 네, KT예요. 근데 이 통신 3사들 보시면은 우리가 옛날부터 정말 많은 안 좋은 소리들 많이 했었던 통신주들이잖아요. 통신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먹을 대로 먹지만 돈은 벌 대로 번다. 주가 자체가 안 빠집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AI나 내지는 스페이스X와 협업, 개발, 그리고 지금 안정적인 경기 평가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이 더 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올라온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년도 4월 저가 대비해서 쭉 올라온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50% 가까이 지금 이미 강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 내라면은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재미는 없을 것이다. 네, 재미는 없을 것이다가 통신주의 본질이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올라왔습니다. AI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미 같이 붙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좀 주의는 요하는 정도의 가격은 아닐까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LG U+까지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LG U+요. 네, LG U+입니다. 이거 요새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네, 이렇게 찍히는 게 있어요. 한 주 가지고 상한가 보내고 한 주 가지고 하한가 보내고 그래가지고 잘못 이렇게 찍히는 게 꼭 있습니다. 네. 또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이게 넥스트레이드의 좀 폐해라고. 네. 자, 어찌됐든 LG U+ 자체에 대한 주가는 좀 저는 지금 현재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KT가 독과점 형식으로 좀 많은 것을 가져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LG U+ 같은 경우에는 이등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가 위치상 내에서는 오늘 KT와는 좀 다른 형태의 흐름, 완전히 지금 관심도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등주 그냥 KT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정말 많은 경기 방어주 함께 다뤄봤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좀 달래주는 듯 했지만 그 안에서도 경기 전망치 그리고 실업률은 좀 높여잡았다라는 부분 끝까지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내수 위주의 종목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주는 그 안에서도 너무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도 잘 버텨주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 이슈 함께 연결해서 체크를 해볼게요. LNG 관련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24일에서 25일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할 예정입니다.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LNG 프로젝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 투자에 대한 제한을 좀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왔어요. 관련주 현 시점 점검해 주신다면요.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많은 의문을 낳은 점이 이거 트럼프 임기 끝나면은 뭐 더 되겠냐. 네. 그리고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얘기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작을 끊는 게 굉장히 빨리 끊어야 됩니다.
임기 중에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정권에서 굉장히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우 적극적입니다. 에너지 자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내수제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습니다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섹터 이런 흐름 내에서 가장 강한 게 바로 내수제와 에너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종목들도 최근에 이미 선행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을 보이는 종목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LNG 섹터가 굉장히 강세다라는 점은 아직도 우리가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락분에는 어쩔 수 없이 가격분으로 올라간 종목이 있으니 떨어지는데 그래도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서 이제 안전 관련된 이야기 저번에 우리가 우려감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미 해소를 하기 위해 미국도 다녀오셨고 이제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수출이라는 부분이 물론 돈이 많은 프로젝트지만 그만큼 기회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리스크 없이 시작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가져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LNG 프로젝트 덕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방안을 진행을 하면서 특히나 우리나라 대기업에 방문을 한다, 개별 면담을 진행한다라는 소식도 있었던 만큼 LNG 종목들은 아직 더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지고 이제 휴전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막기 위한 특히나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공격은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다시피 현재는 계속한 인프라, 특히나 에너지 개발 투자와 이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하나하나씩 보고 넘어가실게요. 물론 이 종목에서 수혜주라고 하면은 우리 또 스틸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또 스틸들인데 이 또 스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상승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다만 제가 항상 이 단기 흐름 조정 구간 떨어질 때는 항상 20일 이평선 강세 구간이 떨어지냐 마냐는 20일 이평선 이탈 나오냐 안 나오냐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넥스틸 오늘 가격 조정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0일 이평선 이탈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자리는 남아있고 저희가 이 종목 어디서부터 다뤄왔습니까? 거의 바닥권부터 다뤄왔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휴스틸도 한번 보실게요. 네. 휴스틸도 우리가 바닥권 4,000원대부터 계속해서 다뤄왔었던 종목입니다만 지금 현재 20일 이평선 닫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현재 일단 패턴상으로는 음봉 강하게 3번으로 흑산병 패턴이 지금 현상이 되고 있는데 흑산병 패턴 이후에 만약에 반등이 굉장히 거세게 올라온다면은 추가적인 낙폭 없이도 반등세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쪽 특히나 이 지금 관광 관련주들이 올라갔다고 하면은 방문해서 개별 면담하는 기업으로 저는 오늘 준비해왔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범수 매니저님 별명이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방수 그리고 조반수에서 이제 조범 스틸까지 함께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연관돼서 LNG 관련주 함께 가져와 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장에서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조범 스틸 매니저님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그래서 방문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SK가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 철강 산업 하면은 이 회사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가지고 나왔고요. 반응이 되게 웃겼어요. 오늘 그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저는 현재가 55,8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포스코 종목들 원체 많다 보니까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전소, 특히나 LNG 발전소 그리고 이제 천연 자원 개발과 같은 이런 전문적인 영업 형태를 취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사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코 그룹사들이 2차전지 소재 내지는 철강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지만 이 자원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합니다. 방한을 하는데 포스코의 개별 면담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무조건 봐야 되는 거는 인터내셔널이다. 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절대 작은 종목이 아닙니다. 시총 같은 경우에 조단위인 종목들 중에 하나니까요. 오히려 지금같이 불안정한 시장 내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이런 대형주들, 든든한 종목 위주군으로 일단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철강 관세 면세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앞으로 이제 4월달 접어들면서 EU나 이제 포괄적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각 국가별로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 조율이 나올 겁니다.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분명히 만들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 대 때리니까 너도 한 대 나도 한 대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실제로 때렸냐? 때리는 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도 관세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을 일부 지금 열어놨다시피
충분하게 이 4월 2일 이후에 안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좀 협상력에 대해서는 지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인 부분이 굉장히 아직은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이게 좀 해석 어느 정도 좀 안정화돼야지 좀 정치적인 부분 내에서도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좀 많이 생기겠습니다만, 그래도 단일 이 기업 형태 내에서 개별 면담을 진행한다는 것은 충분하게 미국형 내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그릴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트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네, 5일선, 21선 이동 평균선 거래를 항상 많이 말씀을 전해드리다시피, 네, 오늘 교차 구간입니다. 정확하게 20일 이동 평균선 자리 맞아서 버티는 형태의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돌파 가능하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반등 목표는 지금 현재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목표가 설정, 지난 고가 넘어가는 6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51,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안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대응도 주도주와 그리고 매일정지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